고양이는 도도하고 무심해서 절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 생명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의 수많은 집사님들이 무심코 우리 고양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사람 방식의 사과를 고양이에게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고양이도 분명히 사과를 합니다. 단지 그들의 언어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양이의 그 미세한 화해 신호를 놓치거나 오히려 그때 아이를 혼내버린다면 여러분은 고양이가 아는 유일한 사과의 방식을 잔인하게 거절하는 셈이 됩니다. 집사님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양이가 혼을 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결코 아이가 얌전해지거나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정적은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사과하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슬픈 단절의 신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 중 90%의 사람들이 완벽하게 오해하고 오히려 고양이를 밀어내게 만드는 가장 사람의 행동과 닮은 사과 신호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그 소중한 신호를 더 이상 놓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호는 숨어 있는 듯 하지만 아주 명확한 행동, 바로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화를 냈을 때 고양이가 가만히 쳐다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통 이 눈키스는 신뢰의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깜빡이기 직전 수초 동안 고양이의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방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높아졌을 때 고양이의 뇌 속 편도체는 즉각적인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들의 야생 본능은 당장 도망치거나 그 자리에 얼어붙으라고 맹렬하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도망치는 대신 그 자리에 남아 여러분을 바라보며 의도적으로 두 눈을 꼭 감는 쪽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진짜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연계의 포식자가 자신을 위협하는 존재 앞에서 스스로 시력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하고 가벼운 애정 표현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을 믿어보겠다는 철저히 계산된 감정적 위험 감수입니다. 영국의 서식스 대학교에서 2020년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천천히 눈 깜빡이는 행동을 사회적 화해의 신호로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게다가 집사가 마주보고 눈을 깜빡여주면 고양이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놀라운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여러분의 다정한 반응 한 번이 아이의 신체의 화학 반응을 말 그대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마치 한국 드라마 속 무뚝뚝한 남자 주인공이 구구절절한 변명 대신 깊고 애틋한 눈빛 하나로 모든 진심을 전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화가 나서 그 눈빛을 무시한다면 고양이의 뇌는 이를 관계 회복의 처참한 실패로 기록합니다. 집사님들, 만약 갈등 후에 고양이가 계속 눈키스를 시도하는데도 단 한 번의 대답조차 받지 못한다면 결국 아이는 모든 시도를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글픈 침묵은 결코 평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고양이 마음에 영원히 남게 될 깊은 심리적 흉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갑자기 다가와 머리를 쿵 하고 부딪히는 행동입니다. 소파에 앉아 아직 화가 덜 풀려 있을 때 고양이가 다가와 얼굴이나 손에 머리를 비비는 것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애교를 부리거나 관심을 끌려는 행동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고양이의 이마와 뺨, 그리고 턱에는 페로몬을 분비하는 냄새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문지르며 냄새를 묻히는 이 번팅이라는 행동은 평온한 일상에서는 단순한 애정 표현이 맞습니다. 하지만 갈등 직후에 일어난다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방 안에 긴장감이 가득할 때 고양이는 그 공기의 변화를 냄새로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호르몬이 변하면서 채취가 미세하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각보다 후각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고양이에게 이 낯선 냄새의 변화는 마치 두 사람 사이의 감정적인 계약서가 눈앞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만이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끈끈한 정이라는 감정이 등장합니다. 혼이 난 직후에 고양이가 머리를 들이밀며 다가오는 것은 간식을 달라는 가벼운 애교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정의끈을 다시 이어붙이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고양이는 낯설고 차갑게 변해버린 여러분의 분노 냄새 위에 자신의 채취를 덮어쓰기 위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비비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를 내도 이 사람은 여전히 내 사람이고 나는 여전히 이 사람의 고향이라는 것을 스스로의 뇌에 다시 각인시키려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슴 뭉클한 화해의 제스처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여러분의 발밑에 내려놓는 행동입니다. 화가 나 있을 때 고양이가 갑자기 소파 위나 무릎 위에 장난감을 툭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그저 놀아달라는 뜻으로 오해하고 무심코 장난감을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 직후에 고양이가 장난감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사냥 본능이나 놀이의 연장이 아닙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사회적 역학 관계에서의 화해의 곡물이라고 부릅니다. 고양이에게 가장 아끼는 장난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가장 큰 안정감을 주는 전 재산과도 같습니다. 잠을 잘 때도 곁에 두고 지키는 그 소중한 물건을 여러분과 감정적으로 단절된 그 차가운 순간에 기꺼이 내어주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이 가장 큰 위안을 얻는 그 물건이 여러분의 화난 마음도 부드럽게 달래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님들, 혹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아이가 물고 온 그 장난감을 짜증스럽게 발로 차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평생을 바쳐 모은 전 재산을 사과의 의미로 내밀었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린 것과 똑같은 행동입니다. 다음번에 거친 다툼 후 아이가 슬며시 장난감을 곁에 둔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작고 연약한 생명체가 낼 수 있는 가장 용감하고 눈물겨운 사과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신호는 갑자기 여러분의 손이나 얼굴을 핥기 시작하는 신체적인 치유 행동입니다. 긴장된 순간, 직후에 고양이가 다가와 손가락이나 턱을 핥는 것은 단순한 고양이의 독특한 버릇이 아닙니다. 고양이 무리에서 서로를 핥아주는 알로 그루밍은 아주 강한 유대감을 가진 개체들 사이에서만 일어납니다. 갈등 후 여러분을 핥을 때 고양이의 몸은 부교감, 신경계를 스스로 조절하며 패닉에 빠지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행동은 관계를 회복하는 두 대상 모두의 심박수를 낮춰줍니다. 여러분에게 사과하면서 고양이 스스로도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생리학적으로 진정시키는 눈물겨운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바로 생사의 열쇠를 쥐어주듯 배를 뒤집어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혼을 냈을 때 고양이가 갑자기 발라당 누워 배를 보여주면 많은 집사님들이 장난을 치거나 방금 일어난 심각한 상황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장기들이 모여있는 배를 보여주는 것은 생존 안전거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자신의 가장 단단한 방어구를 벗어던지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놀자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두 손을 다 들고 나는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니 제발 더 이상 화내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집사님들, 제발 강아지들의 사고방식을 고양이에게 똑같이 적용하지 마십시오. 항복의 의미로 배를 보여주었을 때 무심코 손을 뻗어 배를 만지려고 하면 고양이는 깜짝 놀라 핥히거나 물게 됩니다. 고양이는 결코 배를 만져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용서해달라고 가장 연약한 곳을 내어주었을 뿐인데 그 순간 배를 덥석 만지는 것은 아이가 힘들게 다시 쌓아 올리려던 신뢰를 가장 잔인하게 배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차분하게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눈을 깜빡여 대답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소리 없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행동입니다. 팽팽한 다툼 이후 고양이가 부엌에서 침실 그리고 욕실까지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묵묵히 뒤따라오는 것을 눈치채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야옹거리거나 몸을 비비지도 않고 밥을 달라고 조르지도 않은 채 그저 같은 공간에 조용히 앉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원래 고양이는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숨어버리는 것이 본능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 고양이는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행동학자들은 이것을 근접성 유지라고 부르며 유대감이 깊은 영장류들이 갈등 직후에 보여주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결코 집착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몹시 불편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곁에 머물겠다는 매우 의도적이고 사람과 가장 닮은 사과 방식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스킨십을 강요하는 대신
그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당장 기분을 풀어달라고 조르지는 않겠지만 모든 것이 다시 괜찮아질 때까지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자주 말하는 고양이의 엄청난 눈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연인과 크게 다툰 직후에 아무 말 없이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타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과 정확히 같습니다. 그 숨 막히는 정적 속에는 100마디 말보다 더 무거운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습니다. 언제든 혼자만의 완벽한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도도한 생명체가 그 답답하고 긴장된 공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고양이의 사랑은 강아지처럼 요란하거나 눈에 띄게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언어는 세상 그 어떤 동물보다 섬세하고 조심스러우며 때로는 가슴 먹먹할 만큼 깊은 희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음번에 아이에게 크게 화가 나는 순간이 온다면 아주 잠시만 숨을 고르고 한 박자만 쉬어보시길 바랍니다. 고양이가 보내는 그 작고 서툰 사과의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그 슬픈 침묵이 영원한 절망으로 굳어지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함께 사는 고양이와의 특별하고 애틋한 순간을 조금이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집사님들에게도 많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말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고양이는 평소에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사과를 건네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